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번에는 꽃요리 전문가이자 수향 자연 식생활 문화원장이신 김현희 씨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저는 어려서 강원도 산골짜기를 뛰어다니며 불꽃을 벗삼아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산과 들에 피어있는 다양한 꽃으로 요리를 해주셨죠. 진달래꽃으로는 떡을 만드셨고 배추꽃은 데쳐서 나물처럼 무쳐주셨습니다. 알싸한 맛이 나는 묵꽃은 튀기거나 죽을 만들어 주셨고요. 노란산 순박이는 뿌리째해서 김치를 담그셨답니다. 어른이 돼서 서울로 올라온 저는 어머니 어깨너머로 배운 손맛을 살려 건설 현장과 단체 급식소 등에서 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부딪히며 정신없이 살아가던 저에게 어느 날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오해로 인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외톨이가 됐습니다. 더 이상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고 도움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죽고만 싶었습니다. 살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나이 38에 모든 일을 접고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 산 저 산을 돌아다니며 스님들 신세를 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고 저는 모악산 자락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싫었던 저는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쯤 세상을 등진 채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던 새벽녘에 문득 잠에서 깼습니다.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는데 멀리 은행나무들이 보이더군요. 그런데 나무들 사이로 마치 물감을 칠한 것처럼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저게 뭘까?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다가갔습니다. 어스름한 새벽빛을 받으며 피어오르는 그것은 바로 생명의 기운이었습니다. 이른 봄 촉촉한 봄비를 맞으며 나무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불현듯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방에서 나와 산속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세상이 다시 눈에 들어오더군요. 바위 틈에 핀 제비꽃도 막 움트기 시작한 나무들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괴로워하지도 않고 늘 그 자리에 조용히 피어있는 그런 풀꽃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다 쓰러져가는 시골집을 하나 사서 음식점을 냈습니다. 다양한 꽃요리를 내는 토속 음식점이었습니다. 꽃으로 샐러드도 만들고 전도 부치고 차도 만들고 술도 빚었습니다. 아침마다 바구니를 옆에 끼고 산으로 들로 꽃을 따러 다녔습니다. 열심히 한 덕인지 식당은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꽃요리를 보고 기뻐해 주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꽃과 함께 있는 나 자신이 너무 예뻐 보이고 살아있는 게 고마웠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시던 꽃요리로 저는 삶의 의욕을 되찾았습니다. 앞으로도 향기롭고 예쁜 꽃처럼 영원히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만큼 그 우울증이 심각하셨다는 얘기고 돌아온 지난 길을 돌이켜 보시면은 가슴 저린 부분들이 참 많은 건데 결국 어머니네요. 어머니가 해주신 그 풀꽃 요리로 심한 우울증 치료하신 거네요. 어머니와 꽃이죠. 그렇죠? 그럴 것 같네요. 예. 네. 근데 정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김현희 선생님도 그렇고 두 분 다 참 역시 어머님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라는 그러시죠. 생각을 해보면서 그죠? 네. 어머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얼마나 큰가 참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보면서 보통 다른 음식점에서는 아줌마 여기 미나리랑 콩나물 좀 더 주세요. 그런데 우리
자꾸 우셔서 제가 우리 김현희 선생님한테는 여기 꽃 좀 듬뿍 얹어주세요. 뭐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죠? 실제로. 예. 아니 근데 오늘 김현희 선생님 뵈니까 저는 그 TV에서만 봤거든요. 그 꽃밥이라고 그래요. 하는 걸. 네. 그걸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간절한 거예요. 그랬어요. 네. 한번 가야죠, 뭐 그러면. 그렇게 가야 네. 되겠네. 날 잡았어. 네. 자, 꽃 요리에도 레시피가 있나요? 레시피라면 만드는 방법이니까 있겠죠. 그렇죠, 있겠죠. 예, 꽃을 네. 언제 넣는지, 그죠? 그렇죠. 살짝 데치는지. 어떻게 손질하는지. 그렇죠. 네. 당연히 있겠죠. 진달래꽃 화전은 유명하고 네. 또 근데 이게 배추꽃 무쳐 먹고 무꽃 튀김해 먹고 야, 이거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 아까 이제 추억 때문에 또 좋아하신다고 얘기하셨고, 근데 연꽃으로도 요리를 해보셨다고요? 그럼요. 제가 그 꽃 요리를 하면서 꽃을 따로 다니는 것도 네. 좀 그렇지만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는데 우연치 않게 어떤 스님을 통해서 네네. 제가 100년을 얻었습니다. 오. 그래서 종자를 논에다 심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쌀만 농사를 짓지 논에다가 막 연꽃이나 이런 거 그렇죠, 심지 그렇죠. 않았는데 맞아요. 쌀이 너무 좀 소득이 그렇다고. 맞아요. 그런데 요즘 그렇죠. 저는 제안을 했죠. 연꽃을 심읍시다. 그러면 이거 논 갖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관광도 되고 네. 모악산 자리기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셨구나. 근데 이 연꽃을 여자 혼자서 농사 짓기 참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한 네. 1000평 정도 혼자 갖고 놀긴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연꽃으로 연꽃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같이 하도 하고 또 다양한 요리 접목해서 네. 밥도 만들고 하게 됐죠. 네. 근데 이제 뭐 거의 모든 야생꽃들이 저도 이제 이게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가끔 그 진달래 전이나 또 술이나 이걸 드시면 머리가 아프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네네. 체질에 따라 다른 건데. 그래서 이게 과연 야생꽃들이 다 아무리 식용이라고 해도 모든 게 다 가능한 건지 보고 독 빼듯이 꽃도 요리하기 전에 제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아닌지 이게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진달래가 이제 우리가 두견주라고 해서 진달래 화주를 만들어 먹는데 네. 네.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진달래 꽃을 따다가 술을 만드는데 네. 그걸 남편이 밉다. 네. 그러면은 꽃에 담는데요. 오. 그러면 서서히 거기까지만. 서서히. 근데 진달래 꽃의 수술을 네. 다 떼고 손질을 해서 하면요 남편의 건강이 좋아져서 부부가 행복해진대요. 그렇구나. 그렇군요. 그런 게 있네요. 같은 꽃인데도 손질 방법에 달라. 그러니까 알고 네. 먹어야 알고 알고 먹어야 먹어요. 네. 자,